네, 이제는 저희 시황에 대한 분석, 시장 전략, 그리고 내년도 포트폴리오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좀 마련해봤습니다. LS증권 투자전략팀 황산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셨을 때 이제 차기 주도주 같이 찾아보겠다라고 해주셔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금요일장부터 리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우선은 좀 시장에 빠졌고 제 화면으로 저희가 맵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에서 정말 좀 빨갛게 많이 물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는 기술주와 전통 산업주 사이에 희비가 좀 엇갈린다, 투심이 엇갈린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장 분위기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약간 1년 내내 외쳐왔던 그런 쏠림 완화나 키 맞추기 장세가 하나의 모멘텀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시장은 지속해서 AI 투자의 낙수 효과나 아니면은 이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면서 로테이션 흐름이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뭐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성과나 아니면 연준에서 경기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좀 하나의 상향 요인으로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장기간 억눌려 있던 좀 쏠림 완화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서 좀 어찌 보면은 당장 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AI 밸류 체인과 좀 대비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봐 보자면은 뭐 빅테크에서 AI 인프라 밸류 체인으로 그리고 또 산업재, 소재, 제조업, 소비재까지 좀 이어지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쏠림이 완화된다. 그렇다면은 좀 올 한 해 동안 약간 소외됐던 그런 종목 섹터 입장에서는 기다려왔던 시기일 수 있는데 한편 그런 만큼 올 한 해 이 AI 키워드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종목을 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오라클의 성적표에 대한 아쉬움, 여기에 지금 저희가 페르미 아메리카에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인프라 이 업체가 지금 자금 집행 계획이 뭐 취소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버블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번에 발생했던 이런 AI 버블 우려는 실적으로 버블에 대한 우려보다는 건설 지연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하나의 좀 새로운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런 시그널 자체는 좀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뭐 올 8월에 그 소프트뱅크 CFO도 이제 이러한 인프라 확장의 좀 주요 포인트가 뭐 GPU나 그런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 뭐 건설 파트너라든지 규제 기관이라든지 하드웨어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네. 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하나의 좀 시그널로 이번에 좀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사실 이러한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 딜레이 요인 자체를 보자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건설 자원에 대한 부족과 또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규제에 대한 문제인데 이 규제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가 좀 강하게 규제 완화를 시행하면서 그렇죠. 좀 해소가 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하지만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건설 자원과 시간 이 두 가지인데 건설 자원 측면에서도 크게 보자면은 이제 돈과 건축 자재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인 건설 을 보자면은 돈이 부족하지 자재랑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돈은 넘쳐나는 상황인데 건설 자재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자면은 하나의 좀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력기기나 반도체 그리고 광 케이블과 같은 자원들은 이러한 공급 쇼티지 사태에서 하나의 수혜 업종으로서 마진 상승을 좀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AI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점점 타이트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의 좀 AI 관련된 수익화에 대한 네. 타임라인이 다가오고 있고 그 단에서 하나의 DC 확충에 대한 그런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AI 공급 업체들, 인프라 업체들은 더욱더 마진 확대 여력이 더 커질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볼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 같이 모셨을 때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는 비둘기의 배신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주말 사이에 또 나온 발언들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굴스비 총재 역시도 이러한 발언들을 좀 미안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1년 내의 기간을 본다면은 네. 금리 인하 기다림은 살아 있다라고 내년에 내선. 얘기를 한 부분들은 좀 뭐랄까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에 예정된 네. 대규모 데이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향후에 나오는 그런
물가나 아니면 경기에 대한 그 방향성의 시작점으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동안은 좀 이러한 데이터 왜곡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뭐 불안하거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떠한 데이터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반면에 좀 통화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물가나 아니면 고용 데이터보다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소비 판매와 아니면 소기업 낙관 지수, 제조업 지표와 같은 네. 경기 회복에 대한 힌트를 많이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통화 정책이나 경기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었을 때 현재 로테이션 흐름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힌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지표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좀 밀렸던 그런 지표들이 지금 FOMC 이후지만 나오는 상황, 여기에 경기 회복의 시그널을 잘 포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또 사실 실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특히나 오늘 채팅창에서는 마이크론 너만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 부분 기대할 수 있을지 사실 지난주에 좀 대여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이크론 자체도 상당한 기대감이 좀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흐름을 보자면은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너그러운 상황인데 이 기대감을 확인하는 구간에서는 조금은 타이트한 그런 잣대를 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제 DDR 메모리를 비롯해서 주요 네. 사업부의 마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진을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마진은 독점성을 좀 대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 쪽에서 좀 견조한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지금 현재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독점력이나 향후의 좀 수익 매출 상승에 의한 현금 창출 능력 등의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의 좀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금 창출 능력이 투자자들이 워낙 좀 주시를 맞습니다.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날에 엑센추어도 실적 발표하죠? 맞습니다. 엑센추어 같은 경우에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현재 오픈 AI와 협업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최근에 일반 기업들, 즉 뭐 금융이나 리테일 기업들의 좀 본격적인 투자 행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투자의 자금들이 어떻게 AI 소프트웨어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뭐 앞서 마이크론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해주셨지만 기술주의 투심이 좀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 사실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25년도의 주도주로서 네. 상당한 기대감을 반영한 상황이고, 그쵸.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업종들은 네. 조금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이 기대감이 출회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하기엔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올 한 해의 흐름이 어땠는지 이런 기저효과도 맞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금요일에 같이 예고를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M7 안에서 좀 저희가 순위를 매겨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구원님의 이 안에서 최애, 차애를 좀 가려낼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 자 그러면은 그 전제 안에는 M7의 위상은 내년에도 굳건할 것인가? 저는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많이 흔들릴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저는 상당한 차별화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보통 상승 여력을 판단을 할 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가 수준이 네. 호재에 예민하게 반응할지 아니면 악재에 예민하게 반응할지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빅테크들의 대표적인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에 네. 대한 부분들인데, 아니면은 MPU 상용화를 통해서 뭐 인프라 확충에 대한 비용을 줄인다던가 전력 확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이 네. 하나의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딴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네. 마이크로소프트. 왜냐하면은 최근에 실적 상승을 통해서 네. 밸류 부담을 낮춰온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지금 MPU 발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대기를 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연말 소비 시즌을 보면서 AI 에이전트가 소비에 좀 좋게 작용하고 있다는 꽤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줬나 맞습니다. 봐요. 그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B2B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수익처에 대한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MPU에 대한 발표 기대감을 동시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랑 알파벳은 좀 중립적인 상황입니다. 네. 이제 알파벳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이 밸류를 낮춘 상황에서
TPU가 발표되면서 다시 밸류를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이러한 상황을 사실 앞선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한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테슬라랑 애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인해야 될 요소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숙제가 좀 많은 상황. 네, 맞습니다. 오. 이제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M7 기업들 중에서 네. 유일하게 밸류 확장을 이뤄낸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긴 뭐 하죠. 거의 2배 가량의 밸류 확장을 이뤄냈었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자면 결국에는 신규 사업인 로봇이나 AI, ESS 같은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쯤 수익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좀 뚜렷한 AI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메타의 경우에는 이제 자체 NPU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본격적인 이제 DC 확충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어떻게 자금을 좀 부담을 줄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지금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가장 그 안에서 긍정적인 관점, 엔비디아와 구글은 사실 뭐 올 한 해 지금 뭐 최근 1, 2주 전까지도 가장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여져 왔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립.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메타는 저희가 내년에는 좀 어떤 이야기를 내놓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M7을 비롯해서 AI 이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이 전반적인 밸류체인 안에서 좀 연구원님이 주목하고 계신 지점은 저희가 시선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AI 테마의 흐름을 보자면은 가장 처음 시작은 엔비디아였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이 등장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AI 인프라가 시장에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끝단을 좀 확장을 시켜 본다면은 이제는 새롭게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테마의 영역으로서 로봇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IBM이나 어도비, 세일즈포스, 엑센추어 같은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JP모건과 얼마트와 같은 이러한 일반 기업들이 좀 AI 전환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인력 확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인력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단에서 좀 현재 기대감이 낮은 상황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나의 좀 턴어라운드나 아니면은 반등의 재료로서 이런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약간 기업과 고객들을 만나는 그런 기업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또 이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미 강한 수익을 만드는 기업들을 보자면은 네. 엠러빈과 같은 기업들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엠러빈, 같습니다. 최근 좀 많이 핫한 기업 중에 한 개인데 그렇죠, 네. 엠러빈을 보자면은 지금 AI 광고를 좀 컨설팅을 해주면서 막대한 양의 현금을 벌어들이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업들이 그런 현금을 활용해서 재투자를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러한 영역들에서 좀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엠러빈 정말 최근에 사실 주가가 좋은 흐름 특히 보여왔습니다. 가을부터 상승세 가파르게 좀 가져왔었고 금요일장에서는 좀 밀리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는 좀 소비자들이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손에 와닿게 해주는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이미지와 관련된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았었나요? 올해 주가도 20% 넘게 빠진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에 대한 반응이 더 예민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M7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아무래도 시황 담당이기 때문에 현재 환경 속에서 좀 호재를 더욱더 강하게 반응을 하고 하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제 장기적인 전략 같은 경우에 좀 더 다른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당장 어떠한 종목들을 좀 담아봐야 할까라고 본다면은 어도비 같은 그런 기업들도 사실 뭐 좀 경쟁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은 B2B 단에서는 또 상당히 좀 높은 지위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AI에 대한 전환에 대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전통 강자이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려면 그만큼 이미 좀 깔려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IBM, 어도비, 세일즈포스 그리고 엠러빈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또 저희가 이제 새해를 대비하면서 공략해 볼 만한 어떤 종목, 어떤 섹터, 또 다른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모멘텀이 좋은 애들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로봇이나 AI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이제 1년 동안 지켜봐야 할 부분들을 한다면은 당장의 시기로 보자면은 결국에는
저번 주에는 급락했지만은 네. 이제 뭐 보링테크 같은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광케이블, 뭐 암페놀 같은 기업들, 코닝거 같은 기업들이 모멘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로도 투자 포인트 가져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어. 이러한 기업들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러한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공급 쇼티지를 즐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허허. 이게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reduced cyclicality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사이클의 그런 특성을 줄여나간다. 네. 말하고 하고 있거든요. 기존 사이클 산업들의 특성을 보자면은 수요가 높게 상승했었을 때 생산 시대로 늘리고 나중에 시장이 위축된다면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전력 케이블이나 아니면은 이런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조절을 하면서 마진을 좀 즐기는 상황이고요. 약간 밀당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몸값을 예. 높이고. 지금 현재 AI 투자 같은 강한 투자 사이클을 좀 즐기는 상황이고요. 네.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GE 보노바 같은 기업들이 어. 90년대에 이제 가스터빈 생산 과잉을 이미 한번 겪은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학습을 하면서 지금은 좀 조절을 해 나가는 음.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락가 같은 부분들은 사실 일종의 좀 조정이라고 좀 차익 실현이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를 잡아가는 과정. 맞습니다. 좀 차익 장기적으로 실현이다. 보면은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투자 아이디어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지금 암페놀, 코닝 이런 기업들 조금 더 설명해 주실래요? 섬유 커넥터 네. 이런 기업들이죠? 이 암페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광섬유 커넥터를 이제 생산을 하면서 네. 뭐 전선이나 아니면은 통신에 대해서 좀 주요 부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코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유리 소재 강자로서 그렇죠.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DC 건설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광 케이블과 같은 부분들을 조금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암페놀과 코닝, 지금 암페놀은 티커는 APH고요. 코닝은 GLW입니다. 이제는 그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질 때 그 안에 혈관을 만들어주는, 길을 깔아주는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 앞서 이제 보링테크도 다시 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또 시게이트랑 웨스턴 디지털 나스닥 100에 편입됐다는 소식 저희가 앞에서도 살펴봤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을 제가 네. 어떻게 찾게 됐냐면은 이제 원래 이제 이슈단에서 나오긴 했었지만은 네. 제가 12월 달에 이제 S&P 500 기업들의 YTD 수익률을 쫙 나래비를 세워봤었을 때 가장 좀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부분들이 네. 보링테크와 이런 인프라 기업들 맞아요. 이었습니다. 가을 들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마진을 확인하면서 좀 이렇게 기대감을 현실화시켜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에서의 좀 이러한 성장에 대한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종목은 지금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저희가 금요일장에 이 빠졌던 점을 약간 찬스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고 싶은데 시게이트, STX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WDC 다시 한번 저희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는 시장에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이 부분들 체크를 잘 해봤는데요. LS증권 투자전략팀 황산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